유방 초음파는 한 3만 명 정도 했죠. 다른 데 가셨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 암이 되고 1년 뒤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을 해줘서 안게 된 거예요. 그때 의사잖아요. 의사면 잘해야 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요즘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건강관리 차원으로 오셨다가 우연히 발견을 다 하죠.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그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딱 대고 이제 저는 약간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순간만큼은 초음파를 대고 이 혹은 평생 데리고 살아도 되는 혹, 이 혹은 아닌데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혹, 그런 식으로 저는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유방 초음파가 되게 어렵거든요. 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유방 초음파는 수유 중일 때 모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 모양이 다르고, 그다음 폐경기 때 유방 모양 다르고, 속이 다 달라요. 겉에 말하는 게 아니고 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은 출산을 했었구나. 이분은 수유를 좀 많이 했던 유방이네. 이분은 지금 임신 중이구나. 이런 걸 사실 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혹이 있는 것도 그냥 보면 알죠. 그냥 숨어 있는 애들도 찾아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다행히 저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고 그 덕분에 많이 배웠죠. 제가 지금 횟수로 8년인데 횟수로 8년 동안 유방 초음파는 한 3만 명 정도 했죠. 거기서 1% 유방암 환자분 한 300분 나오셨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돗자리 깐 느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유방 쪽을 더 세부 전공을 한 유방 전공 영상의학과 전문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용히 뒤에서 환자는 보지 않고 CT, MRI, 초음파, 판독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의사입니다. 제 역할은 진단을 내리는 의사고 진단에는 조직검사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내린 후에 만약에 암이 나왔다 그럼 대학병원에 제가 보내드리고 암이 아닌 경우는 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죠. 암 아닐 것까지는. 그래서 진단과 치료, 혹 제거 이런 것도 다 제가 하죠. 네. 이 혹은 이 애는 조직검사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조직검사 해봤더니 이런 애였다. 그래서 환자분들 설명해요. 이런 애는요 이거 해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마 열의 9은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유방암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적 감사하셔도 되지만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뭐 조금 제거해 보던지 조직 검사 해봐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하면 환자들도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를 많이 느껴요. 의사들도 과가 다 있듯이 그 자기 전문 분야에 맞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초음파라는 거는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방 초음파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왔었으면 제가 좀 빨리 발견해 드릴 수 있었는데 했던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셨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 암이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유방 초음파라는 게 사실 비유를 하자면 약간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혹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치밀하기 때문에 치밀하다는 말이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촘촘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혹이 많아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반 의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초음파 하셨는데 유방 초음파 했는데 깨끗하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저한테 받았을 때는 제가 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딴 병원 갔다가 깨끗한데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따지러 오셨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는 있다고 했는데 딴 데 가니까 깨끗하다는데 뭐냐? 뭐 지금 뭐 사기치냐? 이래갖고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초음파 이제 눕혔죠. 눕히면서 이제 보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혹이 있다고 보이시냐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얘가 이 화면 이게 움직이는 게 다 보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혹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되게 발견하기 힘들고 제가 설명을 막 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에 얘는 숨어 있는 혹이다. 근데 이건 분명히 있는 혹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일수록 조금 질이 나쁠 확률이 있으니까 조직검사 하시면 좋다. 하기 싫으면 뭐 추적 환자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조직검사 하셔가지고 결과에서 조금 암으로 가진 않았는데 조금 안 좋은 혹 나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저만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다고 초음파 맨날 원장님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의사라면 누구나 초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는 실력 차이고 경험과 전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좀 선별하셔가지고 잘 골라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명상의학과 전문의 하면 초음파가 전공인 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 몸에 맞는 것, 내시경 할 때는 내과 선생님한테 가듯이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을 잘 골라서 가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말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수능을 쳤는데 그때가 제가 쳤던 때가 물수능이라고 망했어요, 그때. 그래서 망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 되게 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재수 들어갔고, 저는 그때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수까지는 할 그게 안 됐고 아무 대학이나 일단 넣었어요. 그때 넣고 이제 알바하고 돈을 좀 모았어요. 왜냐면 미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저는 갔어요. 학교 다니던 등록했던 데는 자퇴하고, 저랑 같이 수능 망쳤던 친구는 제가 미국에 갈 때 동국대 한의대에 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중간에 한 3학년 때쯤에 걔한테서 싸이월드, 예전에 싸이월드 있었거든요. 싸이월드로 쪽지가 오더라고요. 원경아 너 미국에 유학 갔다며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야 너야말로 뭐 한의대 들어갔는데 진짜 멋진 의사 선생님 되고 진짜 좋겠다. 그래서 걔가 근데 나 네가 더 좋겠다 이렇게 하고, 뭐 걔가 되게 자존심 되게 센 애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그냥 끊고 한번 그렇게 연락 주고받는데 1년 뒤에 그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다른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을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졸업한 학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 밤 되게 울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생각이 나서. 약간 얘기하니까 약간 감정이 좀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저는 이제 졸업 그 진로를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적도 좀 좋긴 했으니까 그 담당 교수님도 지도 교수님도 그 랩에, 그러니까 대학원에 남아서 같이 연구하자는 분도 계셨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 소식을 들으니까, 나는 유학생이라서 사실 메디칼 스쿨 생각 못 했거든요. 유학생은 메디칼 스쿨에 못 가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메디칼 스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한국에 메디칼 스쿨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먼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누나야 니도 해볼래? 누나 같으면 그냥 바로 붙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침 저는 그런 찰나에 동생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졸업하는 학기에 이제 어차피 저는 관련 과를 전공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자료 이렇게 받아왔어요. 미국으로 막 택배 보내줬어요, 동생이.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열심히 하고, 미국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한국 들어와서 졸업하고 와서 메디칼 스쿨에 5월에 보통 졸업하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5월 달에 졸업해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거의 막 날밤 새면서 공부해서 붙었죠, 운 좋게. 그 친구 덕분에 사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각성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그 친구는 되게 의사가 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걔가 항상 저보다 잘했어요. 제가 걔를 이긴 적은 거의 손꼽는 그건데, 저는 이제 걔는 막 제 앞에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데, 내가 걔보다 항상 한 단계 밑이었어요. 걔는 1등하고 저는 2등했으니까 내가 걔 앞에서 또 의대 가고 싶다 말은 저는 못했었고, 그냥 뭐 나도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데, 그 친구의 꿈을 뭔가 내가 대신 이루고 주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학생 때 4학년 때. 그때 이제 췌장암이라는 게 또 되게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다 보니까 CT에서도 이제 췌장이 원래 우리 몸속에 되게 후벽에 있어요. 척추 등뼈 쪽에 뒤에 붙어 있어서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발견을 해줬어요. 되게 작았는데 암이. 근데 작지만 췌장이 무서워서 어쨌든 결국에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에 대한 뭔가 멋있는데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련 받으면서 뭐 결국에 이렇게 이 길을 왔는데, 원래 그래서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의사라서 했어요. 이게 초음파만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를 사실 솔직히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부분 의사들이 성적 맞춰서 가요, 과를. 그래갖고 저는 그때 인턴 했을 때 뭐 수많은 갈등을 하다가, 영상의과 사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과라고 했으니까 저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성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제 학생 때도. 그래서 그렇게 갔죠, 솔직히. 갔더니 너무 제 적성이었어요. 전문의를 따고 뭔가 더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전문의를 따고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영상학과라는 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자의 해부를 다 알아야지 판독을 하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수련을 받으면서 이대로 나가면은 이제 환자들한테 폐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세부 전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방 쪽은 제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은 갈망도 있었고, 저는 이제 유방도 했고 사실 근골격이라고 뼈와 근육 쪽 세부 전공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왜냐면 그 두 개가 저한테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전문의를 따고 나가서 제가 초음파고 판독하면은 환자를 뭐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자신감이 붙을 때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부 전공을 더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의사잖아요. 의사면 잘해야 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환자들도 의사 만나는 게 중요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그 환자분은 저가 처음이거나 뭐 어쨌든 유일한 1대1인데 그 환자의 인생에 제가 뭔가 큰 그건 아니더라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준비가 된 상태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에 남아서 더 전공을 했습니다. 암 환자를 처음 봤을 때는 전공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발발 떨면서 교수님 이거 암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요. 진짜로 교수님한테 초음파 사진 찍은 거를 가서 교수님이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죠. 초음파 잘 봤어. 그러면 조직 검사 하라고 이렇게 판독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분은 그런 식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보내드렸고, 이제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왔을 때 이제 환자분을 발견했을 때는 막 희열을 느끼죠. 환자분께 죄송하지만 빨리 발견해드렸다는 거에 대한 희열 느끼고 조직 검사 빨리 해드려야겠다. 빨리 해야지. 응급 조직 검사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조직 검사 빨리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환자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요. 저는 환자분 이거는 저도 솔직히 사람이가 틀릴 수 있는데요. 얘가 암일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초기 암인 것 같다. 그래서 막말로 암이 지금 되자마자 발견되신 거다. 아주 지금 새해 첫날부터, 그때 보통 새해 많이 발견해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으로 많이 와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지금 운이 너무 좋으셨다. 지금 빨리 조직 검사 하셔가지고 암 진단 받고 대학병원을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환자분이 감사하다고 되게 좋아서 가셔요. 왜냐하면 진짜로 초기 암이니까. 근데 조금 진행됐을 때 케이스 그거마다 달라요. 약간 진행되신 암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예후는 대충 알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퍼진 게 없고 얌전하게 생겼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환자분 이거는 이 정도만 오셔도 괜찮다.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암만 빨리 진단하고 우리 빨리 대학병원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아주 드물지만 요즘에는 빨리들 오셔갖고 잘 없어요. 말기 오신 분들은 그냥 그때는 좀 길게 말 안 해요. 그냥 빨리 검사해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죠. 환자분들 생각해서. 네. 얼마 전에도 유방암이 되자마자 발견되신 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방 상피암이라 그래요. 딱 씨를 뿌린 단계. 그런 분이 이제 정말 우연찮게 건강검진 오셔가지고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설명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도 젊으셨어요. 50대. 근데 이제 따님도 같이 왔는데 이렇게 빨리 발견되면 너무너무 좋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따님도 되게 웃으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좋죠. 빨리 발견하면 사실 이제 암 추계도 안 드는 상태일 암이니까요. 네. 이제 조직 검사만 해가지고 혹이었는데 양성이 나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양성이 좋은 거거든요. 악성, 양성 중에 양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양성 나왔고 암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근데 저는 왠지 느낌이 찝찝했던 거예요. 그 혹이. 양성 혹이 조금 찝찝해서 환자분한테 보통은 6개월 뒤에 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3개월 뒤에 오라 그랬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3개월 뒤에 오셨는데 은근슬쩍 커져 있더라고요. 한 1mm 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느낌이 이상해갖고 제거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환자분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거해드렸는데 3개월 사이에 암으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거를 했더니 유방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암 아니었거든요, 조직 검사에서는. 근데 제거를 마모토미라고 해서 제거하는 시술 그걸 했더니 암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사이에 암으로 된 건지 아니면 조직 검사 때 암이었던 게 미스된 건지. 그래서 제가 병리과 의사한테까지 물어봤어요. 편도구 병리과 선생님이 하거든요. 조직 검사 당시에는 암이 아니었대,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암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죠. 환자분은 이제 떼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나왔고, 대학병원 갔더니 암이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분은 그냥 제거한 걸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 여자들 가슴에 이제 혹이 자랄 때 암으로 태어나는 운명의 혹도 있고요. 처음에는 암이 아니었던 애들도 있어요. 운명이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씨앗이 딱 처음 생겼을 때 그 씨앗이 암으로 갈 아이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는 암으로 가자마자 빨리 발견해 주는 거고요. 암으로 갈 운명이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암으로 바뀔 애들은 암이 되기 전에 빨리 빼주는 거죠. 죽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기 진단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사실 유방암을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아직 우리 인류가 극복 못한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 또는 나아가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사실 우리 애들이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되게 많이 들어서 저거 왜 하는 거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내가 하니까 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주변인 분들께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